안녕하세요. 은경실장입니다. 오늘은요, 다주택자들, 주택이 한 채만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여러 채 있는 분들이 다 정리하고 비과세를 받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 있다는데요. 이게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집이 만약에 있다면 A라는 주택 취득 후에 최소 1년 지난 후에 B라는 주택을 새로 샀습니다. 그 후에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B가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했다면 주택이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맨 처음 판 A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존 A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요, B주택을 매수를 했어요. 새로 샀어요. 그런데 이 A주택을 취득 후에 B주택을 살 때까지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되셔야 합니다. 즉, A주택을 갖고 있는 후 바로 B주택을 사면 안 되고요. 1년 정도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를 했다면 그 B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 A주택을 판다는 전제하에서 매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A주택은 주에 최소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바로 샀다가 파는 게 아니고요. 2년 이상 많이 보유했다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B를 산 후에 A주택을 파는 기간까지의 3년 이상 되시면 안 되고요. 3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요.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1, 2, 3 1, 2, 3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그럼 뭘 알아야 할까요? 이 바뀐 걸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1, 2, 3이면요. 비규제 지역은 아직도 1, 2, 3입니다. 1, 2, 3 뭔지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A와 B주택이 모두 조정지역 내 주택이라면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는요. 작년 9월 14일 이후부터는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A주택 취득 후 최소 1년 이내 B주택 매수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은 동일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주택이 있었는데 그 주택을 갖고 있고 그 후에 B주택 1년 후에 B주택을 매수했다. 1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A주택은 최소 2년 이상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2도 동일합니다. 1, 2, 3 법칙에서. 그런데 바뀐 게요. B주택 매수로부터 A주택을 팔 때까지 기간이 아까 규제지역 혹은 예전에는 3년 이내만 팔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작년 9월 14일부터 규제지역 이내에 있는 주택이라면 이게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 빨리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나버리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이내의 주택이라면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 2, 3 법칙이 아니라 1, 2, 2 법칙에 따라서 매매를 하셔야 한답니다. 이래 좀 어려우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A주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이걸 산 1년 후에 B주택을 샀어요. 둘 다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고요.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A주택은요.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2년 이상 한 10년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B주택을 산 날로부터 이 A주택을요. 2년 이내에 판다면 이 A주택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 조건은요. A주택, B주택 모두 조정지역 이내, 즉 규제지역 이내의 주택이라면 1, 2, 2 법칙을 따라야 하고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비규제 지역에 있다면 1, 2, 3 법칙에 따르면 됩니다. 너무 어려우면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합니다.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은요, 굉장한 혜택이기 때문에 요령 있게 주택을 매입하실 때도요, 연수를 꼭 지켜서 매입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두 가구였으면, 두 주택이었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요령 있게 만들어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나는 주택이 많아요. 다주택이에요. 그런데 정리를 좀 하고요. 마지막 한 채라도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고민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양도소득세가 적은 주택부터 매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적다는 거는 양도 차익이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규제지역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적겠죠. 규제지역이면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라는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가 적은 것부터 생각해서 매도 순서를 정하고요. 양도소득세가 큰 주택, 시세 차익이 많이 났던 주택, 그리고 규제지역 안에 있던 주택을 마지막 1주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주택을 비과세 거주나 보유 조건을 갖춰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9억 이하에 대한. 자, 이렇게 플랜을 짜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파는 건요, 마지막 남은 주택이 1주택이 되는 순간부터 2년 이상 보유기간을 채워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는요, 주택이 여러 채라도 한 채씩 정리하고 마지막 한 채가 남은 주택을 비과세 거주나 보유 조건만 맞춘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는요, 한 채 정리해서 마지막 남은 주택의 마지막 한 채가 되는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비과세 보유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택을 정리하려고 하려면요, 그런 것도 잘 계획을 세워서 1주택이 되는 시점, 그리고 2021년 1월 2일 이후에 판다면 그거를 계산해서 남은 주택들을 정리하셔야겠죠? 머리 너무 아프시다고요?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똘똘하게 잘 고민하셔서 매수 플랜을 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주택자 비과세 받는 방법 없을까에 대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주택자가 하나씩 정리를 하고 마지막 양도 차익이 많이 남는 주택을 남겨놓고 팔 때 2021년 1월 이후에 바뀌는 조건과 현재 조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은경실장은 또 다른 이야기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